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중국의 주력 국제사업인 1대1로의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했던 이탈리아의 탈퇴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후반에 나갑니다. 미국인들은 웬만한 비에는 우산을 안 쓴다? 반드시 쓴다.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정답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중국의 주력 국제사업인 1대1로의 위상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한 참가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탈퇴를 시사한 데 이어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얼마 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년 전 1대1로 참여 결정은 끔찍한 결정이었다고 혹평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에서 서명한 1대1로 사업이 이탈리아의 수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발표한 1대1로는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참여국에 돈을 빌려주고 도로, 항만, 공항을 짓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부흥 자금을 대준 미국의 마샬 플랜을 떠올리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탈리아는 주세페 콘테 총리 집권 시절인 지난 2019년 중국과 1대1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콘테 총리가 MOU에 서명한 건 중국 투자가 절실할 정도로 돈줄이 말랐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에 오렌지를 수출하는 동안 그들은 대이탈리아 수출량을 3배로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1대1로 참여로 중국이 이득을 봤을 뿐 이탈리아는 별다른 경제적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는 지난해 10월 반중국 성향의 멜로니 총리가 집권했을 때부터 관측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당선 전부터 1대1로 참여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가장 우스꽝스러운 건 프랑스가 MOU에 서명하지 않고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비행기를 베이징에 팔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유럽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친중국 행보를 해온 프랑스는 끝내 1대1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을 방문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대1로 협력은 양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1대1로에 직접 발을 담그게 되는 MOU 체결을 피하고 양국 기업 간 단일 프로젝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후회하는 동안 프랑스는 실리를 챙긴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이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1대1로에 동참한 그리스와 체코 정상도 불참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유럽 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의 인프라, 디지털, 기후 사업에 최대 3천억 유로를 투자하는 내용의 유럽판 1대1로인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1대1로에 동참한 다른 국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케냐, 우간다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프라 건설 사업에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투입되면서 중국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오는 12월까지 1대1로 탈퇴를 공식 요청하지 않으면 내년 3월 참여 기간이 5년 더 자동 갱신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탈리아의 탈퇴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멜로니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25일 1대1로 공동건설은 중국과 이탈리아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윈윈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는데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지난 6월 이탈리아를 방문해 의회 내 중국 우호 세력을 접촉하고 1대1로 참여 지속을 설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한국에선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을 쓰죠. 미국에서는 옷이 젖을 정도로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산을 쓰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기가 맑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비와 함께 내리지 않아서 비 맞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썰. 한국의 장마처럼 쏟아지는 장대비보다 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우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썰 등이 있는데요. 문화적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폭우가 아닌 보슬비에 우산을 쓰는 사람들을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서구 사회에선 우산에 대한 인식은 역사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우산은 원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발명됐습니다. 우산, 엄브렐러의 어원인 라틴어, 엄브라는 그늘이라는 의미인데요. 귀부인들이 엄브렐라를 들고 화창한 날에 거니는 모습은 유명한 미술작품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남성들은 비가 올 때도 모자를 쓰거나 비를 그대로 맞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군에서는 지금도 우천시 절대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지간한 보슬비는 맞고 마는 미국식, 조금만 비가 와도 우산을 꺼내드는 한국식, 어느 쪽이 좋다고 보시는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쓸만한 지식 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